챔피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비지. 저 종신회원 했습니다. COT를 한 3번 이상 하고 우수 인증 설계사 계속했고요. 최연소 대표 설계사로 3W라는 걸 550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건수 챔피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미친 여자 보험 챔프 김미진입니다. 태어난 거는 한경면의 판포라는 서쪽에서 태어났지만 일단 학교는 전부 다 제주시에서 일단 저한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제가 걸스카우트 단장으로 졸업했고요. 중학교 때는 방송반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방송반 해보려고 했었다가 바로 떨어지고 성적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열심히 놀았어요. 하지만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땐 공부했어.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이 나를 불렀지. 너 커닝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면 하는 사람. 되게 좀 아기자기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대학 진학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전의 꿈이 저는 간호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찰나에 그때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지는 게 95년도였었고 911이라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삼풍백화점 때문에 생기면서 응급구조 학과를 지원하게 돼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임상과 관련돼 있는 응급구조과를 갑니다. 그때 2년 전무대였었고요. 2년에서 졸업을 하고 그때 또 어떤 게 생겼냐면 IMF가 터져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유일하게 졸업하고 직장을 간 유일한 친구가 또 저라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그때 처음 들어간 직장이 제주소방서였어요. 그 공무원들 이제 보조하고 구급대 관련, 뭐 구조구급 관련해서도 제가 뭐 워드나 이런 것들 공문서 작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뭘 느꼈냐면, 내가 응급구조사를 잘하려면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제가 그때 느껴서 과감히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로서도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제주도 한라병원이었어요. 그 슬픈 일은 항상 응급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산모가 만삭인 경우였죠. 근데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을 불러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이냐 와이프냐. 근데 남편분이요 고민 일도 안 하고 와이프 살려달라고 그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끝내 두 분 다 이제 잘 그냥 뭐 곁을 떠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실은 응급실은요 감정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편에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지만 어느 한편에서 또 저희들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아닌 제대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의 제가 아닌가 봐요, 저는. 이거는요, 진짜 달려가는 도둑을 잡습니다. 새벽 6시에. 여름이었어요. 그때 나이트 근무여서 근무 출근하기 전에 제가 열심히 청소하는데 병원 한켠에서 도둑이야! 이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포걸레를 버리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이제 출근하는 동료들이 저를 봤고요. 남자 오빠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신을 좀 보니까 도둑이 코너에 몰렸고 선배 오빠가 옆에 있었고 저도 있었고 결론 오빠 이 사람 도둑이야 해놓고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용감한 시민상을 받습니다. 제가 27살에 그때는 최연소였죠. 응급실 팀장이라는 자리가 나와 있어서 그때 빚 3천만 원과 트렁크 하나 들고 경남 김해의 종합병원의 응급실 팀장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27살에.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응급구조사보다는 의사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의사보단 병원 원장이 돼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고 병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갑상선암에 걸리죠. 건강이 그때 갑자기 손도 떨리고 심장이 막
불렁불렁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가 제 나이 33살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저 때만 해도요, 갑상선암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무서웠다. 그리고 두 번째, 돈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빚이 많았잖아요. 어떻게든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독 스스로 돈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수술 하실 거예요? 로봇 하실 거예요?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나오지만 그럼 돈이 얼마 들까? 얼마 들까? 난 지금 빚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지? 이게 납득도 안 되고 항암 치료는 어떻게 되지? 향후에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왔다 갔다가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 1차 끝나고 나서 간암후증 진단받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말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산 넘고 산 넘더라고. 계속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항암에서 간암후증 딱 진단받았는데 사망할 수 있잖아. 그때 완전히. 갑상선암은 간암은 다르니까. 그럼 내가 보험 계약할 때 아유 싸게 해주세요. 무시했었잖아 설계사를. 그냥 싸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응급실 팀장이라고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했었었는데 내가 아프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완전 또 달라졌던 거를 또 계속 체험을 하는 거죠.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순간, 제가 제일 힘든 순간에 저를 완전히 다르게 터닝포인트를 시켜준 게 보험입니다. 거기서 4,500 받았어요. 그걸로 저를 치료했고 대출을 좀 갚았고 그러면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유를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 전 남편이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보험 설계사라고 그때 한창 그래서 수술하고 심심하니까 저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요 같이 가서 설명 듣고 저 먼저 시작했어요. 그냥 보험금을 받아봤고 저는 그 보험금을 통해서 당연히 내 불안함을 해소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험에서 딱 가고 나서 진짜 놀랐어요. 정말 멋있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고 정말 또 내 혼자 또 느껴서 판단했네를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막상 그 직무 설명을 딱 듣고 나서는 제가 보험에 대한 안 좋았던 인식들이 그 직무 설명을 통해서 전혀 다른 거를 인식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다시 용기를 얻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 2010년도 5월부터 보험 설계사 김미진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다녔어요. 보통 보험업계에서는요 하루에 3명을 만나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 고향도 제주도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명을 전 직장에 가서 계속 만났어요. 전 직장 후배 아이보험이었고요. 25,0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받는데 7번 찾아갔습니다. 첫 달에 계약을 한 명 말고는 못했고요. 그 다음 달에 계약 다 했어요. 첫 달은 못했지만. 처음에는 지인으로 했는데 지인이 형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계약으로 되더라고요. 가족들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에 다 소개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했어요. 그냥 열심히요. 반복적으로 늘 한결같이 시간을 정해서 정보 전달하러 다녔습니다. 그냥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때 시간을 좀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활동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다들 부정적이었으니까. 그 두 번째 달부터 이제 지인들이 계약을 했고 또 소개를 받게 되니까 자신감이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때 딱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일주일에 3건 3W라는 걸 했었거든요. 12건을 합니다. 딱 마감에. 10건이요. 고객이 다 계약을 무산시켜요. 2건이 남아요. 2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품을 팔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잘하는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또 중요한 건 고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3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보험 가입했어? 너는 보험 설계사가 어떤 일 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니?
관리는 뭐라 생각하니? 보험 관리란. 이야기를 그 순간을 그대로 기록해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의 고객 스토리북입니다. 보험설계사 말로 우리가 고객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근데 고객 스토리북은 고객의 과거와 현재와 고객의 미래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문서화해서 다 메모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듣고 싶은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작은 오해부터 시작하거든요.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면서 예전에 이렇게 준비했었구나,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 제일 아까운 돈이거든요. 저도 그거 인정하거든요. 내가 10만 원, 20만 원을 계속 납입을 해야 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바뀔 수 있을 때 내가 왜 보험을 가입을 했을까, 왜 선택을 했을까를 다시 복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북은 단순하게 그냥 보여줘서 뭐 이미 기록했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MDRT에서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때는 한 300명 넘게끔 한 그 대강연장 한 2개끔 해가지고 메인 강의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연차총회 가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 연차총회에서도 그것도 영화극장 하나를 다 대관해서 제가 강의했거든요. 그때 주제도 다 스토리북이었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 하게 되면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MDRT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모임이라고는 하는데 연봉 1억을 기준으로 뭐 보험료 기준도 있고요. 수당 관련이죠. 금액 관련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1억을 달성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저 종신회원 했습니다. 그 10년 이상 하면은 종신회원 되거든요. 근데 저는 MDRT만 한 게 아니라 MDRT의 3배 이상의 업적을 COT라고 하거든요. COT를 한 3번 이상 하고 우수 인증 설계사 계속했고요. 최연소 대표 설계사로서 자리매김했고요. 그리고 제가 3W라는 걸 했잖아요. 일주일에 3건 이상을 쉬지 않고 550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챔피언도 기준이 2가지로 나뉘는데 업적 챔피언 있고요. 건수를 많이 하는 건수 챔피언인데 저는 건수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건수 챔피언을 그 코로나 때 달성했거든요.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꿀팁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만들면서요, 알게 됐거든요. 단순하게 보험하면 암에 걸리든가 뭐 사고 나든가 사망하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전 무조건 건강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보험료도 납입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아프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파봤잖아요. 절대로 아프면 안 돼요. 고객님들한테 보험은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고객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저 만나면. 그래서 코로나 때도요, 고객님들한테 깜짝 선물들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서 전화하거든요. 오늘은 미친 택배가 왔습니다 해서 택배 기사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트렁크에다가 뭐 설렘 땡땡땡 그런 것들 막 넣어놓고 고객님들 딱 방문하면 설레게 하면서 막 이런 것들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땐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 막 넣어놓고 너 나한테 바나나 하면서 뭐 바나나 이렇게 그냥 하고 다니다 보면 주변에 이런 것도 있다던데 하면서 고객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재미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 원수사에 있었다가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원수사에 갔다가 지금 IFA라는 GA에서 강남사업부 공동대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사업부는 보험설계사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넘버원 조직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희 강남사업부는 외국계 회사에서 20년 이상 영업 관리를 맡았던 분을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FA들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제도 관련해서
깨끗한 수수료, 수치 관련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꼭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하잖아요. 제가 또 손해보험 업계에서 자동차 보험이든 그 업계의 전화 상담에 엄청 대빵인 10년 이상을 하신 팀장님을 또 어렵게 교육이사님으로 또 모셨습니다. 이유는 도전하려고 하시는 신입분들도 와서 두렵지 않게끔 안전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도 힘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제가 직접 또 하나하나 또 챔피언이 직접 합니다. 보험 계약 유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 문턱이 너무 낮잖아요. 누구나가 다 보험 설계사 할 수 있잖아요. 들어와서 바로 하는 계약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지인이에요? 아니면 가족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만두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부터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율이 안 좋지 않을까? 이미지도. 근로자 추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 설계사로서 그냥 보는 눈입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항상 영업은 계약을 못하면은 급여가 없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계속 계약을 쫓기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더 좋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제대로 하시면요. 저는 그냥 정말로 제가 날 것으로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한다면 너무 그냥 막 다들 하라고 해요. 돈 되니까 막.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이 보험 설계사는 정말 찐만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혹시 모를 위험에 그 보험금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중해야 된다. 거짓됨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국가에서도 계속 유지율 관련 제도를 변하는 것 또한, 바꾸는 것 또한도 실은 그런 보험 설계사들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봐서 그렇거든요. 그럼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네임밸류를 올리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바뀌는 것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주 찬성하고요. 그래야만 찐만 살고 그리고 고객이 삽니다.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저에게 보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도 챔피언이지만 매 순간 힘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험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힘을 받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끔 하고, 고객님이 보험금을 통해서 힘을 받고 그걸 또 같이 나누고 계속 일어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선 용기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요, 보험에 대한 상식, 기준, 꿀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예정이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김 챔프를 믿으십시오. 보험 챔프 김미진입니다.